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오세아니아 위클리 시작합니다. 2020년 오클랜드 한인사회의 첫 번째 행사로 지난 4일 오후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신년맞이 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교민신문인 일요시사와 국원국악원의 공동주최로 치러진 이번 국악 공연은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출연해 오랜만에 우리의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연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신문이 주최하는 제16회 발로 뛰는 영사상의 홍배관 주 오클랜드 분관 총영사가 수상했습니다. 홍배관 총영사는 뉴질랜드 현지에 한국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참전용사 장례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진심으로 다가가는 외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에 전시된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고 동해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연말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또 초대를 해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하고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재 여러 곳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된 호주의 산불로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주 수도 캔버라의 공기는 세계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로 집을 잃었거나 비즈니스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복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산불 진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했던 데 대해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도 잔잔해진 가운데 약간의 비가 내려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불기온이 좀 수그러들었으나 소방당국은 아직도 위험성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자 일부 제조업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 커피컵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해마다 뉴질랜드 전국에서는 2억 9,500만 개의 일회용 커피컵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매립되고 있습니다. 웰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게인 어게인이라는 회사는 뉴질랜드인들의 커피컵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고객들이 쇠로 만든 커피컵을 $3를 내고 빌린 다음 가지고 다니다가 전국의 가입 카페 어디서나 반납하면 $3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 2018년 11월 웰링턴 지역 14군데 카페에서 시작됐으나 지금은 전국 170군데 카페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시행 첫 해 60만 개 일회용 커피컵을 절약할 수 있었고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100만 개의 커피컵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코알라를 뉴질랜드의 유칼립투스 농장으로 데리고 오자는 청원서가 제신다 아던 총리에게 제출됐습니다. 이 청원서는 4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호주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토착동물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알라 이주 소사이어티는 일주일 전 코알라가 호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많은 동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청원서를 제신다 아던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수백만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뉴질랜드 북섬 중부지방에는 28,575헥타의 유칼립투스 지역이 있어 호주의 환경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고 코알라가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나라의 숫자를 가지고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에서 뉴질랜드의 여권은 작년보다 한 자리 낮은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8위에서 한 자리 밀려난 것이고 지난 2015년 5위에서 4자리나 밀려난 것입니다. 이번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에서는 일본이 3년 연속 1위로 전 세계 191개국에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에 1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 여권은 190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한국 여권은 독일 유럽연합 여권과 함께 3위로 189개국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으로는 183개국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여전히 해외여행자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은 지난 2015년에 4위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캐나다, 호주 여권과 함께 9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의 집값은 지난 석 달 동안 1.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집값은 104만 7천 달러로 2018년 평균 104만 8천 달러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집값이 1.9%나 올라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어로직의 분기별 부동산 가격을 보면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집값은 0.9%가 올랐고 1년 동안 4%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호주군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캠프를 공격한 후에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호주군은 IS 이슬람 무장 세력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주 수요일 이란의 군 지휘자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주군은 미사일 공격 지점에서 가까운 알 아사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안전이 확인됐고 또 다른 300명의 야전군은 로켓 공격 지점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토요다는 인구 2,000명 규모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운전자 없는 자동차와 스마트 기술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공간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도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후지산 자락에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다의 이 미래도시 계획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쇼에서 아키오 토요다 회장이 밝힌 것으로 연구가들과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다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도시는 과거 토요다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175에이커의 면적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래 도시에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25일 음력 설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설 휴가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음력 설을 전후해 많은 중국인들은 40일 가까운 휴가를 즐기는데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음력설은 1월 25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빨리 맞이하는 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방학과 겹쳐 세계 최대의 인구 이동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교통 혼잡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5G를 기반으로 한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 TCU가 BMW의 전기 자동차에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0년 소비자 전자쇼에서 삼성전자는 5G TCU는 내년에 출시될 BMW의 전기 자동차
iNext에 장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의 세계적인 음향기기 메이커 하만을 인수해 자동차 업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자동차의 음향기기 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CTU 장비는 운전을 하면서 고화질 비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남쪽 60km 지점의 탈 화산이 지난 일요일에 폭발했습니다. 앞으로 수시간 이내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닐라 공항에 이착륙이 금지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남쪽 지역에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산재로 인해 마닐라 공항에 이착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필리핀의 탈 화산은 유명한 관광지로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갑자기 폭발해 화산재가 1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화산 주위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집을 나와 대피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탈 화산은 지난 1977년에도 폭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9년차를 맞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립경제를 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부터 중첩된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저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특히 지난 2016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뒤엔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고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세우고 석탄연료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공정, 주체철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지원 없는 이 같은 산업정책은 거의 실패한다면서 그나마 농업 분야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exempt agriculture from this litany, and mention of agricultural output in the plenum report was wildly rosy, there isn't much of the state sector that's actually left.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자력갱생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건 미신에 가깝고 모든 걸 스스로 제조한다는 건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North Korea tries to make every little widget itself, and as a result, they are kind of independent given the small country that they are. But their output is inefficient, poor quality, and very expensive. So it really retards their living standards.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자력갱생은 주민들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